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거는 for 반복문이라고 해서 반복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Alt F11 키를 눌러서 에디터 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서브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죠. 아이고. 이름은 대충 뭐 알아서 지어주시고, 또 워크시트부터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워크시트.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걸 한번 알려드릴 건데, 액티브 시트라고 있어요. 액티브 시트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활성화된 시트,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. 선택된 시트, 활성된 시트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요 활성된 시트 이름이 나오고, 또 만약에 이게 활성이 돼 있으면 이게 지금 할당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액티브 시트가 그런 역할을 해요. 액티브 시트, 활성화된 시트. 지금 활성된 시트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이니까 이 얘기랑 이거에 여기 숫자 5가 된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.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반복문에 사용할 변수 i라고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. 얘는 인티저로 만들게요. 인티저는 32,767인가? 거기까지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반복문은 어떻게 쓰냐면은 for, 이건 규칙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. 이 VBA에 해당되는 이 for 반복문 규칙인 거예요. for next문. for도 for문도 이게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지금 for next만 알려드릴 거예요. 그것만 쓰셔도 충분하시고, 더 필요하면은 제가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or i는 1부터 뭐 10까지라고 할게요. 그리고 이 for문 이 다 처음 시작은 for로 시작하고 끝은 next 4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, next i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. for i는 1로 시작을 해서 10번까지 간다 이 얘기고, 이 next i는 이 i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이잖아요. 그래서 i는 next i는 이 1로 시작을 했으면은 끝나면은 다음 i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i가 이 변수가 대입이 2로 바뀌거든요.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debug.print i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제 돌아갈 거예요. 이거를 또 한 줄씩 실행시킬 때는 F8 키를 누르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 포문으로 들어왔어요. 콘솔 창을 잘 봐주세요. 잠시만요.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. 디버그 프린트 i 1 플러스, 자, 컴마로 해야 된다. 여기는 프린트 i, 맞는데?
왜 형식이 안 맞다고 나올까요? 네, VBA는 플러스가 아니고 이 N 표시로 넣어주셔야 돼요. 플러스는 제 파이썬하고 지금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시작 종료, 시작 종료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F8로 실행해서 포문에 들어왔고 이제 포문이 1이 뜰 거예요. 1. 첫 번째 동작 시작 1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종료 넥스트 i로 갔고 이제 2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. 2로 바뀌어서 두 번째 시작 이렇게 쭉 도는 거죠. 그러면 이제 10번째까지 가서 종료가 될 거예요. 그리고 end serve 프로시저 종료 이렇게 가는 거죠. 자, 이 for 반복되는 거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워크시트도 이거 좀 줄일게요. 이제 그냥 WS라고 줄일게요. WS ws.cells 행이 먼저잖아요. 1행, 2행, 2행이 먼저인데 여기다 i를 넣어주고 컴마 잘 보이게 2라고 넣어줄게요. 두 번째 컬럼, 두 번째 열 점 value는 i 더하기 i 이렇게 해놓을게요.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이걸 좀 더 응용을 해서 1, i, 1열 점 value는 i and 행이라고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1행은 2, 2행은 4, 3행은 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쉽죠? 이게 for 반복문인 거예요. 반복문이고 이거를 자 조금 더 응용을 하셔야 돼요. 이제 이 몇 번째까지인지를 동적으로 아셔야 돼요.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11부터 이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상태의 프로시저는 계속 똑같은 자리에만 값을 넣고 있어요. 만약에 여기를 11로 바꾸게 되면은 또 늘어났죠. 여기를 12로 바꾸면은 자, 또 늘어났어요. 이거를 이제 last row라고 이제 변수를 하나 더 줄 거예요. dimension last row as integer.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면은 인티저가 아니고 long을 써주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저희는 인티저로 할 거예요. 인티저. 네. 라스트 로를 마지막 행이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잠시만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주석 처리를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서 여기 단축키를 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기에서 도구 모음의 이 편집 얘로 여실 수 있어요. 열어서 뭐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는 바꿔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점점 4개 보이시죠 여기. 네,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. 그래서 얘는 지금 주석 처리한 거는 얘가 실행이 안 되게 하려고 주석 처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지워놓고 다시 실행을 해봐도 네, 아무것도 안 나타나거든요. 얘를 주석을 풀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요.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그러니까 값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현 1열의 마지막 값이 있는 마지막 행 번호를 구하고 마지막 행 다음
값을 넣겠다. 요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 마지막 행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last row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고 ws.else mouse.cout, 1.end xl up.row. 요거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. 이 워크시트에 셀에서 이 행인데 요거 행은 카운트를 하겠다. 그리고 컴마 1, 얘도 1열이잖아요. 1열이거든요. 이건 셀스만 봤을 때 셀스는 가로 열고 행 컴마 열이었잖아요. 그렇게 되고 이 end xl up은 저희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여기 26을 찍었어요.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화살표 위에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얘가 이게 딱 정해지는 게 보이시죠?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. xl up. 그래서 여기로 멈춥니다. 그래서 이 로우 행 개수를 구하겠다 이 뜻이거든요.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은 마지막 열도 구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dim last column as integer, last column은 worksheet.cells 동적으로 해보는 걸 테스트할 거니까 여기다가 last row라고 줄게요. 컴마 columns count end xl to left column. 그리고 제대로 되는지 출력도 한번 해봐야겠죠. 그리고 얘는 잠깐 주소태를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. 자, 마지막 행 12 그리고 12행에서 마지막 컬럼은 2, 두 번째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마지막 행, 마지막 열.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값이 없으면은 1이 나올 거예요. 다시 12, 1 보이시죠? 그래서 이 매크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값이 있는 마지막 행 번호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. 아셨죠?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럼 마지막 행 다음에 값을 넣겠다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반복문 주석은 풀어주시고 마지막 행을 여기 변수에 넣고 플러스 1을 해주시면은 마지막 행 다음까지 이제 반복문이 돌겠죠.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.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. for 반복문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볼 거예요. 반복문을 조금 더 응용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로 나누었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게 하려고 하면은 잠시만 얘도 이게 있나 기능이? 얘도 있구나. 있는데 그러면은 if문이랑 같이 쓸 거예요. if문이랑 같이 쓸 거고 이 행일 때는 이 행 표시 넣어줄 거고 i를 2로 나누었을 때 0
나머지가 0이면 연산을 하지 않는다. 이렇게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if i를 나머지의 몫을 구하는 그런 기능이에요. 저건 모두 2는 0 then 아무것도 하지 않고 else 연산을 해서 그 옆 셀에 넣을 거고 and if를 넣어주시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다 지우고 실행. 뭐가 잘못된 걸까? 진행이 되다가 지금 멈췄거든요. (3) 으로 나누는데 왜 이 0이 나오지? 아니지? 진행. 지금 에러가 났어요.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났거든요. 왜 에러가 났을까요? 아, 요거를 지금 바꿔놨구나. 에러가 난 게 아니고 제대로 돌아갔네요. 이게 라스트로를 동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실행할 때마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이거를 동적으로 안 하고 고정으로 20으로 했다고 하면은 제대로 됐네요. 이렇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연산을 하지 않아서 결과를 안 나타내고 연산을 해서 나타나는 거죠. 몫이 0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반복문하고 제어문하고 같이 쓴 거죠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for 반복문 중에 for next를 이용해 봤습니다. 여기서 이제 더 할 거는 기본적인 건 다 했고 셀 병합하기랑 셀 안 값 정렬 그리고 뭐 테두리 그리기 이 정도를 알면은 이제 요거는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셀 병합하는 것도 이런 것도 되게 쉬워요. 셀 병합은 뭐 매크로에 대한 기능을 알고 할 수도 있지만 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매크로를 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여기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어요.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병합할 범위를 잡아주고 여기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렀어요. 그리고 다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모듈 2는 제가 안 만들었는데 생겼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 매크로가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. 자, D22, E22를 선택하고 이 위드문으로 이렇게 병합을 시킨 거예요.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지울 거예요. 그리고 D22 이것도 21, E21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여기가 아마 병합이 될 거예요. 짠. 네, 병합이 됐죠.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지 추측도 해볼 수가 있으세요. 지금 이 셀 가운데 정렬하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얘는 지금 되게 복잡하죠. 얘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두 가지면은 충분히 해결이 될 건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정렬하는 기능은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
병합하는 기능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은 다음번에 할 거는 빈 시트에다가 이 양식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